안녕하세요, 백야입니다. 요즘 대북주가 핫하게 오르고 막 그러는데 요즘 잠깐 멈칫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5일 이평선 증가하는 종목하고 이런 여러 종목들이 백야 검색기에 검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봉상, 분봉상, 박스 매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 박스 매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매도를 하고 참지를 못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따라하기 힘든 방법인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연마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C큐브가 검색이 됐습니다. 왜 검색이 됐냐? 최근에 거래되지 않은 만큼의 거래량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서 내려왔죠. 다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큐브가 발견이 된 겁니다. 큐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매매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 콘크리트가 깨졌거든요. 콘크리트 5일선이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깼어요. 오늘 이 종목 상당히 위험하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5일선이 이 125일 평선하고 25일 이평선을 깼어요. 이런 종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기본 매매 법칙은 5일선이 25일이나 125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는 편이고, 거래량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박스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박스 매매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이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박스 매매. 이 일봉상 박스 매매는 전 저점과 전 고점을 놓고, 이게 전체 법칙은 아닙니다. 전 저점과 전 고점을 놓고 그 중간을 깔읍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 수칙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 이하로 내려오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철칙입니다. 전 저점과 전 고점 사이의 중간. 제가 하는 박스 매매입니다. 이거는 전 저점과 전 고점의 중간.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면 매도를 해야 된다. 제가 하는 박스 매매의 법칙입니다. 요거요, 전 저점. 최근의 전 저점이에요. 요렇게 막 여기가 전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의 전 저점과 전 고점 사이에 중간을 내렸을 때 이 주가가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감이 던져라. 자, 이제 분봉상으로 볼게요. 분봉상 6월 19일 오늘 요걸 볼게요. 자, 아침에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초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을 찍어요. 자, 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간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 주식이 상승을 하면 좋고, 상승을 해서 시초가 고점을 돌파를 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흘려내렸는데 박스권 안에 중간점을 밑으로 까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안 내려가고 뻗시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 맨 위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매도의 사인이 온 겁니다. 자, 매도, 차익 실현의 매도입니다. 여기는 차익 실현의 매도.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많이 먹고 싶으면 더 오래 가지만, 요곳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하면 가지고 가도 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시초가 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팔아야 합니다. 매도. 그래서 매도를 하고, 만약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뻗시고 있다가 요 저점을 찍으려고 하면, 요 저점 밑으로 내리면 뭐라고 했죠? 팔아야죠. 근데 오늘 저점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박스 매매의 기본 법칙이 이겁니다. 일봉상 박스 매매의 법칙. 전저점과 전고점을 찍어 놓고, 일봉입니다. 이거 일봉. 거기에 중간을 깔라서 주식의 일봉이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주식은 가지고 가라. 박스 매매의 법칙. 대신에 분봉으로 또 매매를 할 때 보면, 시초가를 찍고 고점을 찍었는데 그 중간을 돌파를 한번 하면 좋지만 계속 내리까지면 팔아야 된다. 자, 다른 걸로 또 공부해 볼게요. 일봉상 전저점을 찍고 전고점을 찍어서 중간 여기를 흘러내리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라. 자, 분봉상 시초가 접점, 시초가 그리고 이건 올랐죠? 이거는 올랐어요. 근데 올랐지만 그 중간에서 매물벽이 발생을 해서 여기를 흘러내리면 매도를 해라. 에이스테크 한번 볼게요. 전저점, 전고점에 중간을 했는데 여기를 안 흘러내리면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분봉상 시초가와 고점 사이나 저점 사이의 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흘러내리면은 매도를 해라.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를 해라.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이 바로 박스권 매매 방식입니다. 이런 눌림목 매매, 이런 눌림목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봉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을 보면, 최근에 일봉을 보면 이 주식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전저점과 이 최근 고점의 중간 지점을 놓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전저점과 중간 지점 딱 맞잖아요. 이 중간 지점에 여기를 밑으로 내리까이면 버려야 합니다. 이 주식의 박스권 매매 방식은 일봉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분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분봉을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분봉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더 급변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박스권 매매에서 분봉을 해도 괜찮습니다. 시초가에서 최고 고점 찍어서
이 시초가와 바닥권 근접해 있는 요 지점에서 중간 지점을 찍어서 요 밑으로 흘러내리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봉 1분봉 한번 볼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 자, 바닥 찍고 여기는 이제 여기를 덜 지났으면 여기를 찍는 거고요. 여기까지 지나와서 봤을 땐 여기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을 했을 때 이 중간 밑으로 흘러내리면 이 종목은 안 사시는 게 낫다. 만약에 요쯤 시간대에서 봤으면 이렇게 찍어놨을 때 중간을 찍었을 때 요 밑으로 내려오면 안 사다가 여기 돌파하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까지 400원 가까이 5%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스권 매매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였다, 2860원 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이만큼 중간 매매해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 중간 저점 밑으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돌파를 해서 자꾸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매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올랐어요. 전고점을 찔렀어. 그러면 매도 신호라고 했죠. 어느 정도 먹었으면 팔아야 됩니다. 팔고 쭉쭉쭉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박스 매매를 저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하루에 하루 단타 매매를 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좀 보입니다. 그걸로 매매를 하면 3분봉으로 가급적이면 3분봉이나 5분봉으로 좀 늦어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거래량을 가지고도 매매를 하셔도 돼요.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량 박스권도 있거든요. 거래량 박스권을 이렇게 보면 제일 큰 장대 양봉과 이걸로 찍어볼게요. 제일 큰 장대 양봉과 바닥에서 중간 지점을 밑으로 내리까지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일봉상도 마찬가지. 이거를 돌파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요쯤에서 만약 매수를 하실 거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이하의 거래량이 발생하면 안 사는 거예요. 야를 돌파하면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 매매 방식이에요. 요 이상 올라가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이 주식은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선호를 않고, 그런 방식으로 지침을, 매도와 매수의 지침을 따를 때 그 정도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5일선 지표, 기준 지표가 이건 심리죠. 생명 심리선이 5일선에 묻어 있는데, 이 5일선이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25일선을 보는 이유가 21선은 세력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게 21선이잖아요. 121선도 좀 늦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이 25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든지, 좀 안전하게 125일 평선 위에를 상승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박스 매매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박스 매매 방식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애널도 많고, 투자의 지침을 따르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든 상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돈 주고 어떤 종목을 추천받고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도 96년도부터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수, 신용, 스탁론. 저도 이거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 거 사면. 그런 걸 하면 돈 주고 프로그램 산다고 사고 100만원짜리 프로그램 사서 그거 돌려보고 추천주 받는다고 산 달에 20만원 30만원 회비 내고 추천주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 받으실 시간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공짜로 돌아다니는 동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백야 동영상을 찾아서 읽어주신다면 그분들 뭐 행운이겠죠. 저는 절대 돈 받고 추천하고 그런 거 안 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를 않고 그냥 매매를 하시면 내 돈은 너의 돈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게 그게 돈이에요. 꼭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 돈이 정말 날리기 전까지는 꼭 수치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어떤 세력들의 그런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한 줄이라도 더 읽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가면서 주식을 하시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돈으로 빵빵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